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5년 만에 그 한미가 이제 전면전 훈련을 오늘 13일부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이 뭐 그 미사일 세례를 퍼붓었죠. 그것도 이제 한미가 요격할 수 없는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인가는 이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제 각 비행장을 겨냥한 이제 그 그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회피 기동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유격이 불가능한 거랍니다. 어쨌든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휴전 직후부터 뭐 포커스 계열, 그 다음에 뭐 프리덤 계열, 그 다음에 독수리, 키 리저브 이런 것들이 쭉쭉 있어 복잡해 왔는데요. 이런 한미 군사 훈련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종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제 소규모의 군사훈련을 쭉 해오는데요. 이것 말고 이제 대규모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미군까지 투입되는 건데 첫 번째 군사훈련은 전면적 상황에서 지휘소, 그죠? 지휘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체, 한반도 전체를 전면전 상황으로 해서 이제 그 한국의 그 합동참모부와 그다음에 미국의 합동참모부, 그죠? 물론 이제 양국의 대통령까지 연결되겠지만 한미 상호방역이라든가 주한미군이죠. 그다음에 그 한미 연합사에 의해서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심이 되는 이런 지휘소 훈련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워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시절에 워게임을 해보니까 개전 초기에 며칠 만에 60만 명이 수도권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지휘소 훈련은 1954년에 유엔사가 실시해온 이제 포커스 렌즈 연습이 이 기원입니다. 지휘소 훈련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북이 그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그죠? 무력 공격을 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을지 연습인데요. 한국군 정부 그다음에 주한미군죠. 주로 이제 그 북의 무장공비 침투 1968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된 거로서 북의 침투 즉 비정규적이죠. 비정규적 연습으로 시작했다가 정규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을지 연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해외 미군이 아직 이 증원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미군이 증원되는 거죠. 그 연합 전시 증원이라. 그래서 전면전 상태 때 해외 미군이 유입되는 키 리졸브입니다. 키 리졸브는 이제 뭐 그 결심, 그죠? 미군이 뭐 한국군을 지원하겠다, 뭐 그런 결심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해외 미군이 들어와서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한국군과 함께 전면전을 하는 거죠. 초기에 북의 어떤 도발을 격퇴하고 그다음에 북진 상륙작전 혹은 뭐 지휘부 참수, 최근에는 뭐 핵무기 무력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전면전의 그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전투 훈련인 거죠. 전투 훈련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그 해외 미군을 배치하는 훈련과 전투 훈련은 야외에서 이어지는 야외 기동 훈련이고 이것이 이제 통상 연달아 이제 같이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제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훈련의 기원은 1961년부터 해왔던 것들을 이제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이 해외 미군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런 거겠죠. 특전단이 참여하는 걸로 확대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점차 확대해서 해외 미군이 69만 명까지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항공모함, 뭐 전투비행단, 오키나와 미 본토의 신속 해병 기동군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일제로 두 개의 전쟁,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전쟁은 어떨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가상의 뭐 중동 아니면 한반도와 뭐 유럽 이렇게 되겠죠. 이런 두 개의 전쟁을 상정한 거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두 곳에 일어난 전쟁에서도 승리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2년에는 그 적군, 그죠? 북이죠, 북조선. 북조선군을 상정해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거죠. 대항군. 그래서 전면적인 정규전에서 이제 이 적군을 상정한 쌍방훈련, 대항군이 있다는 겁니다. 대항군. 실제로 대항군이 같이 한다는 거고. 팀세프트 훈련하고도 같이 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수리 실제 전투 훈련이죠. 초기에는 이제 후방에 침투한 특수부대를 저지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이제 그 상륙작전, 그죠? 그다음 북진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로 상륙작전은 주로 원산을 상정해서 하게 되고 예비군까지 포함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 훈련은 특히 보면은 키 리저브, 해외 미군 배치, 그다음에 대규모 전투, 그죠? 그리고 유사시에 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유사시에 북의 어떤 도발, 무력 침투에 대응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다 종합한 게 이제 지휘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은 이것들이 다 축소 시켰겠죠. 다 축소시켜서 그 키리졸브 훈련도 축소를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 부대 동원하는 부대를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 와서 이게 전면전 훈련이 부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미 군사 훈련은 팀스프리트 훈련이죠.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정례됐고 93년까지 됐고 처음엔 10일이었던 게 두 달 이상으로 그죠? 거의 석 달까지 연장이 되고 병력 규모도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훈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 팀스프리트 훈련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그 한미 사령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한국군과 미군이 협의한대지만 실제로는 전체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 그죠?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 사령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사시에 주한미군 이외의 해외 미군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그것을 작전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작전 이후에 배치된 수십만 명의 해외 미군을 다시 복귀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이 초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북의 비정규전에 대한 초기 대응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도 역시 북이 이 비정규전으로 인해서 뭐 수천 단위의 정도의 침투는 가능하지만 현재 북이 전면전으로 침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훈련의 내용도 북의 그 비정규전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상륙작전 중심이었지만 점차 해상과 공중에서 이제 전략무기죠. 항공모함, 잠수함, 그다음에 핵, 그 폭격기, 그다음에 스텔스 전폭기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화학전과 핵전쟁까지도 포괄됐고 북핵무기 문제가 94년부터는 이게 남북이 그 유화 분위기 때문에 팀스프리트 훈련이 조건부로 중단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따로따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해외 미군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훈련, 그죠? 이렇게 했고, 그 아까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워게임 이런 걸 해서 축소된 형태로 진행돼 오다가 따로따로 진행되어 오다가 요번에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전면전으로 했다는 거. 한미 연합 훈련의 명칭 변경을 보게 되면 을지, 그죠? 을지는 북의 비정규전에 대응하는 그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그죠? 그리고 그거를 지휘하는 그 한미연합사 이런 훈련이 돼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쭉 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유의 방패 훈련이죠.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